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개시결정까지 받고 그 후에 폐지결정을 받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전에는 기각결정이 나는 것이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폐지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대부분 사유는 변제금 미납이거든요.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을 많이 미납하면서 폐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각결정이나 폐지결정의 효과는 거의 동일해요. 개인회생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폐지결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변제금 납부한 걸 전부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는 계좌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 계좌에 변제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제금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을 받는지 인가결정 후에 폐지결정을 받는지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전액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납입한 변제금을 환급할 것이냐 환급을 안 할 것이냐 여부의 기준 시점은 인가결정인데요.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고 나서 채권자 집회를 하고 약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즉 개시결정을 받고 약 한 3, 4개월 후에 인가결정이 내려지는데요. 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입하다가 인가결정 전에 폐지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냈던 변제금을 전액 환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인가결정 이후에는 10원도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인가결정 전에는 배당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관했던 변제금을 그대로 환불을 하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이미 배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환불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을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가결정 전에 적어도 폐지결정을 받는 것이 낫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고요.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납니다. 이렇게 폐지결정이 확정이 날 경우에는 그 폐지결정문을 각 채권사에 송달을 하게 되거든요. 즉 채권자들이 다 알게 되고요. 그때부터 독촉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회생을 하면 이자는 적어도 내지 않잖아요.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일부 탕감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지만 폐지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까지 고스란히 전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기존의 채무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까지 더해져서 채무 금액이 기존보다 훨씬 더 늘어나 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채무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 이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 채무 금액을 변제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가결정 이후에 폐지결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전부 소멸이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서 연체 이자까지 붙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다만 이전에 납입한 변제금 액수가 크다. 그 경우에는 이자를 납입하고도 원금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이자 납입 후에 남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부 원금도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2주 이내에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서 폐지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즉 절차를 살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2주 이내에 항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이렇게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한 변제금을 꼭
완납을 해야만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